너는 귀여운 성격인 줄 알았는데 되게 싸가지가 없다 라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았냐면,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 너네 언제 사귀는지 두고 보자?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진아는 네, 위험해.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끌리지나입니다. 일단 제가 뵈는 게 없어서 렌즈부터 낄게요. 렌즈 몇 개지? 펜시스 앤드 베이지. 제가 무당썰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무당분이 저한테 5월부터 잘 된다고 해가지고 뭔가 또 삘 받아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원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던 거 열심히 하는 거니까 뭐 사실 헤헤. 저는 오늘은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올린 것 중에 막 행복한 연애 하는 법 뭐 이런 거 올렸잖아요. 근데 왜 또 이냐? 그래서 이번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한 달밖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원래부터 남자친구를 만나면 오래 가지 못했어요, 사실. 제일 오래 간 게 이제 20살 때 만났던 남자친구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사귄 게 제일 오래 간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연애를 계속 했는데도 1년 만난 남자친구가 없으면 이제 과거에야 뭐 다른 사람의 문제다, 뭐 상대방의 문제다, 운이 없었다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실 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가 문제일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너무 애를 뭐 구속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별로 공감을 안 해주는 거임. 왜냐면 야, 그거는 어떤 여자들도 다 하는 수준이야, 걔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임. 물론 친구 목표도 있겠지만. 그렇게 연애를 계속 오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한 번 사귀면 막 3년씩 사귀고 막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연애를 좀 잘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제 친구들을 처음 만나면은 전부 다 제 MBTI 같은 거 물어보면 MFP 아니냐, INFP 아니냐, 여리고 재밌는 성격을 가진 그런 MBTI로 친구들이 아는 거임. 근데 저는 완전 T거든요. 진짜 싹 T예요. INTJ이거든요. 인간은 별로 제 관심사이 없어요. 저는 동물만 좋아하고요, 사실. 그리고 사람이랑 시간 보내면은 일정 시간 이상 보내면 집에 되게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마음도 그렇게 막 빨리 여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던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나를 되게 F스러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임. 근데 저는 알면 알수록 되게 좀 시니컬한 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랑 친한 사람들은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좀 시니컬하게 굴어도 얘가 화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얘 원래 성격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사실 처음 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애초에 친해지지도 못하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발전이 된 거겠죠? 제가 최근에 여드름 압출을 해가지고 여드름 자국이 너무 많네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오빠가 내가 뭐 관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귀여운 성격인 줄 알았는데 되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임. 아무래도 이제 중학생 때니까 이제 필터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제 친구 중학교 1학년 다른 친구 여자애한테 막 까대기를 치고 있었어요. 나랑 사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좀 안 좋은 기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남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그런 살갑고 배려심 많은 그런 성격이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았냐면, 중학교 때 기억이, 이게 사람이 본인 어렸을 때 제일 처음 들어온 기억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엄청 친한 남사친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남사친이란 말조차도 없었거든요. 남자랑 여자랑 붙어 다니면 무조건 얼레리 꼴레리 하던 약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그 친구의 이름을 만약에 A란 친구가 있으면 A를 말하면 끌리지나가 생각나고, 끌리지나를 얘기하면 A가 생각날 정도로, 그 정도로 친한 남사친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친구를 정말 소중하고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 너네 언제 사귀는지 두고 보자?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임. 그 패기로운 진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증명을 해야겠다. 나는 살면서 절대 남사친이랑 사귀면 안 되겠다. 라고 아주 그냥 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내 스스로 이제 친구의 범위에 들어온 남사친이랑 만나본 경험이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실상 그게 나의 그 연애 실패의 아주 큰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임. 물론 제가 사귈 때 뭔가 잘못은 했겠죠. 근데 솔직히 상식선에서만 지랄하지 않으면 저도 안 그래요. 아, 잠깐만. 아니, 상식 안에만 들어오면은 괜찮아요. 저 그렇게 이상한 걸로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저 인간이 왜 이때까지 짧은 연애밖에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제 결론이 뭐냐면 여성적인 좀 그런 매력을 원하고 나랑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좀 차갑고 이성적이고 좋게 말해서 내가 내 성격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좀 좋게 포장해볼게요. 그런 성격이니까 뭔가 거기서 오는 갭 때문에 더 이제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더 사람들이 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모습의 갭 차이 때문에 뭔가 특정 그 시기를 지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상 남사친이란 존재는 나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그 원래 성격을 아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면 내가 철벽을 쳤으니까 애초에 이제 뭐 나의 성격을 좀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날 기회를 그냥 내가 차버린 거지. 내가 내 손으로. 그래서 맨날 만나면은 저는 항상 좀 짧은 기간에 그냥 확 빠져서 이제 만나거나 좀 어쨌든 이런 연애 실패로 조금 사람이 소심해졌었거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남들은 다 2년 3년 연애하는데 나만 맨날 만나면 막 100일 가면은 끙끙대고 또 제가 이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나는 연애 별로 하기가 싫어. 나는 남자를 만나면 늘 좀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약간 그랬던 기억 때문에 나는 만나기가 싫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자신감 넘치는 친구들이 아니다 나는 너랑 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선을 넘는 거죠. 넘어서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이제 처음에 친하지 않고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통 그런 사람들은 뭐다? 자아가 비대하다. 본인의 그 억압과 통제를 견디지 못한다.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남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서. 아니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하는 건데 남들이 남사친이 있다고 말하든 없다고 말하든 사실 뭔 상관이야.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지. 근데 그런 눈치를 보고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남 눈치를 보는 사람이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남자친구를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 사실상 그 좀 원래 싸움은 사소한 걸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아가 비대한 사람이랑 만나니까 그런 사소한 터치가 더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생각엔 그리고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고 약간 이런 특정 기간이 지날 때 그래서 못 견디지 않았나 그런 상황을.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스스로 좀 벽도 많이 치고 남사친이랑 뭐 이것저것 조건이 붙인 게 사실 나라는 사람한테 엄청 알맞지 않은 연애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연애를 오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에 제 얘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러니까 첫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귀면서 뭔가 실망적인 행동을 하면은 이제 더 견디기가 힘들거나 그리고 오히려 연애에 더 소극적으로 굴기 때문에 자아가 비대한 사람들을 만나서 정상적으로 이런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남사친이 아닌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좀 친해질 시간 없이 너무 확 꽂혀서 그러니까 알아보는 시간을 너무 짧게 두고 만난다든지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이 너무 확고하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연애를 그래서 오래 하지 못한 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명의 친구들한테는 말을 했어요. 저 이번 연도 목표가 남사친이랑 연애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지금 제 주변에 남아있는 그 남사친들은 어쨌든 저를 완전 찐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친구한테 단독으로 이렇게 얼굴에 대고 나는 남사친이랑 사귈 거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연애 얘기를 하다가 아 내가 이래서 연애를 좀 못했던 것 같아서 남사친이랑 만나볼 거다. 물론 진짜 그 남사친이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로 좀 오래 두고 나서 이제 연인을 넘어가고 싶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옆에 있던 남사친이 기겁을 하면서 진짜 나한테는 진짜 제발 절대 그러지 마 하면서 갑자기 자리 바꿔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임. 그러다가 진짜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친구가 이제 겹지인이 있어요. 같이 만나는. 근데 다른 여사친한테는 둘이 만나자고 자기 뭐 요즘 쉰다고 이러면서 연락을 했대요. 근데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왜 진아한테는 연락 안 해? 진아도 쉬잖아. 진아도 백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아 진아는 안 돼. 위험해. 나 이러다 남사친까지 잃게 생겼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느낌이 오죠? 연애 오래 못하신 분 뭔가 혹시 저랑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내 생각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없을 리가 없어. 화장 오늘 잘 됐는데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번 연도 목표는 남사친이랑 사귀기가 목표예요. 근데 어차피 내 남사친들은 내 영상 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남사친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남사친을 안 뒀던 거잖아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면은 모든 남사친의 연락을 끊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남사친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어쨌든 남자친구가 싫어하니까 연락을 안 하고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것 또한 좀 오류가 있었다? 내가 진짜 남사친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됐으면 사실 연락해도 상관없는 건데 남사친은 남사친대로 읽고 남친은 남친대로 읽고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바보가 된 거야 나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제가 관심 가는 남사친한테는 좀 바로바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좀 관심이 가고 얘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냥 계속 친구로 두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지켜보자. 얘가 나랑 친구가 되고 할 때까지 일단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물론 상대방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알고 보면 조금 차가운 사람이 차갑다는 게 막 진짜 세상 만사 다 관심 없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런 차가움은 사실 아닌데 좀 살갑고 구해줘 이런 걸 바라고 저한테 접근을 했으면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연애를 한번 하면 오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저런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원인을 없애야지 결과가 바뀌니까 저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31살쯤에는 결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8살이니까 28살부터 29살까지 친구로 지내고 29살부터 30까지 이제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약속을 하고 31살에 결혼을 하는 그런 테크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랑 막 친해져가지고 이런 영상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도망가는 거 아니야? 얘가 나를 설마 이러면서. 과연 제가 남사친도 잃고 남친도 잃게 될지 아니면 둘 다 얻게 되는 사람이 될지 저의 180도 바뀐 2025년을 기대해주세요. 머리 드라이기가 제가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나의 원인이 뭔 것 같다. 연애 아니면 연애 못하는 친구들 특징이 뭐다. 이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연애를 할 때 꿀팁이 있다면 그것도 남겨주세요. 아니요, 제 DM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